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빠와 단 둘이 살다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현재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저도 4살부터 10살까지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았답니다. 그런데 10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서 오빠는 엄마를 따라가고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오빠와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몸은 떨어졌어도 저는 언제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수연아, 아빠 술 먹고 들어간다. 친구 만나러 가신다더니 술 드셨어요? 제가 술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미안. 요즘 일이 고돼서 술 생각이 났네. 과수원 일 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빨리 취직해서 아빠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아빠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힘이 되는 존재니까 취직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4살 때 입양된 거죠?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빠 같은 부모를 만났으니 저는 행운아예요.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입양했으면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잘 살았었어야 했는데 10살 때 너희 엄마랑 이혼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여튼 술만 먹으면 아빠는 꼭 그 얘기 하시더라. 저는 엄마 아빠 이혼한 거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능력 없는 아빠가 너를 키우게 된 것도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 엄마가 돈이 많으니 자식들을 다 키우는 게 맞았는데 내가 너만은 꼭 책임지고 싶다고 우겼어. 그때 아빠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힘든 시기였는데 돈 많은 엄마가 아빠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오빠는 친아들이니 엄마가 데려갈 거고 입양한 자식인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한 거. 저 똑똑히 들었어요. 아빠가 고아원은 절대 안 된다고 아빠가 저 키우겠다고 한 얘기까지도요.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날 일도 없었을 거고 너도 엄마 사랑 받으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전부 내 탓인 것 같아. 엄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저 케어해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호프집 운영하면서 건물까지 샀으니 제가 엄마 얼굴 볼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난 아직도 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악바리처럼 사는 건지. 네 오빠가 엄마 성격을 닮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냐. 내 아들이지만 너무 돈에 집착해. 오빠가 그렇게 돈을 밝혀요? 네 엄마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기범이가 건물 물려받고 싶다고. 네 엄마를 그렇게 들들 볶는다는구나. 네 엄마 알잖아. 건물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것. 그런데도 아들 등살에 못 이겨서 증여까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너도 기범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가진 걸 뺏으려고 할지도 몰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오빠가 찾아올 일이 없어요. 하긴 그렇지. 과수원 일 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들들 볶을 일은 없겠구나. 돈이 없어서 이럴 때는 참 편하구나. 허허. 돈은 없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정말로 힘이 난다. 술 조금만 드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엄마와 오빠는 돈은 많지만 언제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와 아빠는 돈은 없지만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이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도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인생 이제 대박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로또라도 당첨된 거예요? 아빠 늙으면 고향 내려가서 사는 게 꿈이었잖니. 그래서 미리 땅도 조금 사뒀고, 수연이 너도 알지? 네, 저도 알죠. 그 땅 부지가 곧 개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현실이 되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될 거야. 정말요? 와, 믿기지가 않아요. 그 돈 받으면 우리 수연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수 있어.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저를 위해 쓰실 생각하지 말고 아빠 본인을 위해 쓰셔야죠. 이제 힘든 과수원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시면 좋겠어요. 아빠는 이 일이 좋아. 비록 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하고 친구 소개로 엉겁결에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이 일이 아빠한테 딱 맞아. 몸을 움직여서 일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럼 보상금이 나와도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요? 당연하지. 그 돈이 나온다고 해서 아빠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수연이 네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쓸 거야. 저는 돈보다 아빠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최고다. 아참. 보상금 얘기는 엄마랑 오빠한테는 비밀이다. 저랑은 연락 자주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든 돈 얘기는 절대 꺼내면 안 돼. 아빠 말 이해했지? 네, 그럼요. 보상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저와 아빠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과수원 일을 하셨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내일부터 아빠 집에서 살게요. 수연이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는 어쩌고 우리 집에서 엄마 죽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몰라요.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됐어요. 암튼 나 내일부터 그 집에서 살 거니까 방 하나 비워둬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이라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네가 집이 왜 없어? 너희 엄마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그거 다 날렸어요. 저 이제 거지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나한테 건물 줬으면 됐을 텐데. 바보같이 이상한 사기꾼한테 속아서 건물 날리고 충격받아서 쓰러지기까지 하고. 우리 엄마지만 진짜 한심한 인생이야. 너희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날렸다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죽고 나서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 제 앞으로 명의에 옮기려고 보니까 이미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죽기 직전에 도박에 빠져서 돈도 많이 썼고 사기도 당한 것 같고. 아무튼 저 개털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갑자기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와 사는 게 좋고 즐거웠지만 갈수록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빠는 자주 아빠 방에 들어가 뭔가를 뒤졌고 누군가와 몰래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저를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힘들지? 10살 이후로 본 적 없는 오빠랑 같이 사느라.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고 가족이잖아요. 아빠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세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좋은 의도로 우리한테 온 것 같지는 않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온 날 나한테 털어놓더구나. 자기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간 엄마가 너무너무 밉다고.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널 위해 헌신한 걸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구나. 내가 아비로서 할 말이 없었다. 10년 이상 떨어져 산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오빠는 어째서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만 남아있는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너와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아빠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한 얘기다. 보상금이요? 너희 엄마가 저렇게 허망하게 간 걸 보니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말이야. 아빠는 그날 오빠에 대해 알게 된 진실과 더불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교적 돈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온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성인인 이상 돈 문제 언제까지나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빠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야, 당장 땡땡병원 응급실로 튀어와.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어. 우리 아빠가? 괜찮은 거지? 상황 안 좋아.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안 돼. 아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아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슬픔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오빠는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 너 내일 짐 싸서 나가줘야겠다.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이게 왜 네 집이야? 아빠 죽었으니까 내 집이지. 뭐라고? 동생아, 너 입양된 건 알고 있지? 당연하지. 아빠랑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어. 내가 입양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네 주제를 똑바로 파악했어야지. 엄연히 말하면 아빠한테 유일한 자식은 나 하나뿐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 유산을 다 가져가야겠어. 이 집은 물론이고 토지 보상금까지. 오빠가 보상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어? 아빠는 오빠한테 그 얘기 꺼낸 적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야겠다는 거야. 아빠가 없으니 이제 너와 나의 인연도 끝난 거라고 봐야겠지. 나는 피는 안 섞였어도 오빠가 진짜 내 친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내가 언제 오빠를 방해했다고 그래? 아빠가 받을 보상금 말야. 그거 내가 다 가져갈 건데 네가 있으면 너무 걸리적거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제발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설마 불쌍한 고아년 데려다 길러줬는데 양심 없게 아빠 유산에 눈독 들이는 건 아니지? 양심 없는 건 오빠 아냐? 엄마 아빠 이혼한 후에 엄마랑 살면서 아빠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면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아빠 무시했었잖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아빠 앞으로 들어올 보상금 그거 내가 전부 다 가질 거거든.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빠의 말이 다 맞았어.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빠는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뭐라는 거야? 네가 무슨 개수작을 부려도 난 너한테 보상금 나눠줄 생각이 없어. 응,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 반응이 왜 이래? 이렇게 순순히 물러서겠다고? 나야 좋지만 물러서는 건 아니고 오빠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는 뜻이었어. 절대 오빠 뜻대로 되지 않을 거거든. 뭐? 이거나 보시지 그래? 모든 재산을 한수연에게 남긴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빠는 오빠가 재산 빼돌리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나한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써둔 상태였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써둔 거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꺼내들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럴 리가 없어. 아빠 자식은 나라고. 어째서 너 따위한테 아빠 돈이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빠의 뜻이니까. 그래도 토지 보상금은 전부 내 거야. 내가 이미 뒷작업을 다 해놨거든. 아빠도 그건 몰랐겠지.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어. 뭐? 그러니까 오빠는 아빠 집에서 나가서 바로 깜빵으로 직행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아빠는 오빠가 아빠 방 뒤지면서 보상금 관련 정보를 빼내고 그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부동산 업자랑 짜고 치고 아빠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오빠 앞으로 돌리려고 했더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고소장까지 써두셨어. 내가 자식인데 감히 날 고소하겠다고? 오빠가 아빠를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아빠도 오빠를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한 거고.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뻥이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치밀은 무슨 뒷조사하니까 다 나오던데. 그러게 술 좀 끊지 그랬어. 술만 먹으면 동네가 떠나가라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어떻게 우리 아빠 재산을 털어먹을지 얘기하고 다니는 통에 그 동네에서는 오빠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안 돼. 내 돈,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야. 착실하게 일하면서 돈 벌 생각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부모 재산을 가로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몰라.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도 알아. 돈이 중요하단 걸. 그래도 이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오빠는 그 선을 넘었어. 아빠가 작성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뒷일은 오빠가 감당해. 잠깐만, 수연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수연아.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아까는 양심도 없는 고아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하나뿐인 동생? 적응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오빠를 고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는 아빠의 유언을 따를 뿐이야. 정 억울하면 아빠 무덤에 가서 따지시던지. 수연아, 한수연.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오빠와 관련된 사기죄를 여러 건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지능적이고도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미리 오빠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저를 위해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다면 저는 아빠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저는 아빠의 유산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이어가고 있답니다. 공부가 힘들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빠를 떠올리며 힘을 낸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하늘에서라도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